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캠스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캠스 프로그램 지금 보시면 바탕화면에 이제 아이콘이 이제 보일 거예요. 자, 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콘을 이제 클릭하시면 자,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죠. 처음에 이제 로그인 하기 위한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번호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스타트 버튼 키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 버튼 키를 이제 두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인증번호는 한 번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그 앞에 캠스 대문자, 소문자 입력 가능합니다. 캠스 2021 0631입니다. 다시 여기다가 메모해드리면 캠스 2021 0631예요. 네, 한 번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계속 사용하실 때마다 이 캠스 2021 0631를 계속 입력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스타트 버튼 키가 활성화되면서 이 스타트를 클릭하시면 이제 정식 로그인 화면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 화면은 이제 스타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지우고, 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증번호가 사라지죠.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선택,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이제 입력하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요, 기본 사용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아이디 패스워드는 나중에 이제 수정 입력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패스워드, 자, 아이디는 유저 1이고요. 자, 패스워드는 1, 2, 3, 4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엔터키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우고, 자, 유저 1, 엔터. 그럼 아이디가 맞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패스워드 1, 2, 3, 4 엔터. 패스워드가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하면 다시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회사 등록 검색 창이 활성화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회사 등록 검색이 나오는데요. 999개 회사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회사 추가 등록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 자료도 같이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해드릴 건데요. 자, 예제 자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예제 자료들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회사 등록, 회사 번호, 회사명, 사업자 번호, 그다음에 법인 등록 번호, 회사 형태는 이제 법인이고, 네, 대표자명, 그 다음에 주민번호, 가상의 번호예요. 그 다음에 회사 전화번호도 가상의 번호이고요. 그래서 회사 등록을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등록을 할 겁니다. 그 제품은 대분류, 중분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소분류예요. 그래서 여기 소분류를 이제 같이 해 나갈 거고요. 제품은 소분류에 해당되는 제품은 총 4가지입니다. 자, 냉장고, 그 다음에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 등록, 그 다음에 보조 부분 등록을 할 거예요. 계정 과목은 이렇게 총 이제 5가지, 그리고 이제 제조 원가, 그 다음에 추적 분류. 추적 분류는 이제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조 부문의 간접 원가, 그리고 보조 부문의 간접 원가로 구분되고요. 행태 분류는 이제 변동 원가, 그 다음에 고정 원가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리고 이 간접 원가는 배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량 기준으로 했는데요.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배부 기준이 총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계정 과목 등록 창에 보시면 이 배부 기준 10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그 콤보 박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부분에는 이제 생산관리부, 자재관리부가 있죠. 그 외에 여러 보조 부분들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째 자료에는 제품별 배부 기준이 있는데, 자, 생산량, 각 제품별 생산량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판가, 자, 냉장고는 한 대당 120만원, TV는 한 대당 100만원, 컴퓨터는 한 대당 150만원, 스마트폰은 또 한 대당 120만원. 그래서 각각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판가를 곱하면 판매 가격이 나오게 되죠. 네, 각각 이렇게 판매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5번은 이제 계정 과목 등록 그리고 원가 입력입니다. 네, 지우고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도, 그 다음에 월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항목 분류로 제조 원가, 그리고 추적 분류로 직접 원가, 그 다음에 제조 부분 간접 원가, 보조 부분 간접 원가, 그 다음에 행태 분류로 변동 원가. 자, 원재료비는 변동 원가에 해당됩니다. 네, 그 밖에 이제 각 계정별로 고정 원가 이렇게 구분 선택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 원가에 대해서는 배부 기준을 선택해 주어야 되고요. 10가지 중 한 가지를요.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직접 원가니까 추적 대상, 원가의 추적 대상, 이렇게 제품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 분류와 추적 분류, 행태 분류, 배부 기준은 이미 그 계정 과목 등록에 이미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 입력하실 때에는 해당 계정 과목을 선택하시면 이 항목 분류와 추적 분류, 행태 분류 등은 자동으로 입력되어진 상태에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무사히 다 끝나면 이제 제품별 손익분기점 분석 결과 값들이 각각 나오게 됩니다. 자, 납품 가격은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판가. 이 생산량의 단위당 판가를 곱한 금액이 각각 납품 가격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냉장고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각각 납품 가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변동원가가 이제 재료비, 그 다음에 급여, 경비 등 원가의 3요소에 맞추어서 각 제품별로 변동원가가 배분되어서 나옵니다. 직접 원가는 직접 대상의 원가가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변동원가는 여기 생산량 기준으로 변동원가이면서 간접원가에 해당되는 변동원가들은 생산량에 따라서 여기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 배분이 되어서 금액이 반영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납품 가격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공혼이익이 자동 산출이 되고요. 고정원가도 자동으로 배분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정원가 값들이 이 배부 기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제품별로 원가가 배분이 되게 되고요. 고정원가는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동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 생산량, 기준 단위값을 입력을 해주면 그 기준 가격에 따라서 원가가 자동 배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혼이익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산출이 됩니다. 각각 영업이익이 산출이 되죠.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정원가에 해당되는 배부 기준이 별도로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부 기준 10가지 중에 고정원가에 해당되는 배부 기준을 각각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산출되고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비율 나오고, 그리고 안전한계율이 또 계산돼서 나오게 되죠. 이 안전한계율을 기준으로 해서 내고를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당연히 이 납품 가격보다 작아야 되겠죠. 납품 가격이 커야 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당연히 납품 가격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납품 가격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차감한 것이 바로 안전한계 매출액입니다. 이 안전한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제품별로 가격을 얼마까지 할인해 줄 수 있느냐, 즉 내고 가능 가액을 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에 대한 좌표, 포지셔닝 분석이 가능해지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우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손익분기점 매트릭스에 각각 이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가 돼서 나오는데요. 자, 요 아래쪽 이 X축, 이 BPR이 이제 X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FCR이 픽스드 코스트 레시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원가율인데, 자, 이 Y축이 고정 원가율이고, 이 X축이 손익분기점 비율이죠. 자, 이게 뭐냐면 그 BPR,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레시오의 약자예요. 그 손익분기점 비율이죠.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비율 가운데가 이제 75%예요. 각각. 그 다음에 고정 원가율 가운데 값이 이제 50%입니다. 이 주기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비율 75% 넘는지 고정 원가율 50%가 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 제품이 여기에 위치하느냐, 여기에 위치하느냐, 또 여기에 위치하느냐, 여기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손익분기점에 따른 그 포지셔닝의 위치에 따라서 그 판가, 단위당 판가의 적정성, 그 다음에 그 적정 이제 생산량의 적정성, 그리고 그 원가의 적정성을 각각 캐치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현재 요 단위당 판가가 적정했는지, 또 현재 생산량이 적정했는지, 또 원가라고 하면은 크게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가 있죠. 이 변동 원가 또는 고정 원가 둘 중에 이 원가를 어디를 절감해야 되는지 적정성을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제품별 손익분기점 매트릭스와 관련해서는 이 캠스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계속 제가 같이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회사 추가 등록 한번 해볼게요. 자, 자료는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제 회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추가 등록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자, 회사 추가 등록. 자, 여기 보시면은 회사 등록을 한 후 반드시 회사 등록 컨설팅 수진 기업 관리 폼이 있습니다. 그 종료 버튼을 반드시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회사 등록 관리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회사 번호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를 건너뛰고 회사명을 바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회사명을 입력하면 회사 번호는 자동 생성이 돼요. 자, 엔터 누르고요. 이제 회사명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주 원가 회계 공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회사 번호가 이렇게 자동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사업자 번호 입력합니다. 법인 등록번호 입력합니다. 자, 엔터 누르면 구분 선택하라고 나와요. 자, 키보드에 있는 아래 방향키 눌러서 법인을 선택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대표자명은 홍길동. 주민번호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은요,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회사 전화번호, 나머지 내용들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회사 등록관리부터는 제가 나중에 별도 그 강의 영상을 나중에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걸 약속드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여기 입력이 다 되었잖아요. 저장, 그리고 로그인, 저장, 로그인이 두 번째예요. 자, 저장. 자, 컨설팅 수진 기업을 등록하시겠습니까? 예. 그 오른쪽에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사라지죠. 그런데 이제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래쪽을 한번 클릭하시고 위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방금 입력하신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세요.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시 아이디부터 입력하라고 나와요. 자, 유저 1 엔터, 아이디가 맞습니다. 엔터, 패스워드 1, 2, 3, 4 엔터, 패스워드가 맞다고 나오죠. 엔터, 회사 등록 검색 창이 나옵니다. 바로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가장 편한 방법은 키보드에 있는 아래 방향 키예요. 이렇게 선택해주면 검은 줄이 생기죠. 자, 이때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엔터, 엔터. 자, 로그인에 커서가 머물게 됩니다. 자, 로그인에 커서가 머물 때 엔터 누르시면 돼요. 네, 여기 로그인이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 창이 나오죠. 자, 원가 진단 업무를 시작합니다. 확인. 네,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 알림 창이 나오고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메인 화면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001 회사명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원, 홍길동 사원이 나오는데 여기 이 홍길동은요, 대표이사 홍길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명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명도 기본적으로 홍길동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용자명은 바꿀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초등록 탭을 클릭해 보시면 사용자명을 바꾸실 수 있게끔 구성되어져 있으십니다. 여기 아이디 및 패스워드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현재 사용자명은 홍길동으로 자동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아이디, 암호, 패스워드 요 세 개 다 변경 가능합니다.
직접 요 창에서 아이디 암호 이름 변경 등록 가능해요. 자, 메뉴 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클릭하면 이제 전체 메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가 진단 안내 클릭하면 이런 이제 원가 진단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 원가 진단 컨설팅 프로세스예요. 킥 오프, 카운셀 인터뷰, 코스트 애널리시스, 코스트 브리핑, 코스트 솔루션, 애프터 어드바이저 이런 식으로 6단계를 거쳐서 컨설팅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진단사 안내 창인데요. 이렇게 그 원가 계산, 원가 진단사만 있으면 원가 관리가 한 방에 끝 이렇게 나오죠. 페이지 2를 누르면 그 원가 진단부터 원가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페이지 3를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그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적 성장 가능이라는 그 화면이 나옵니다. 페이지 4를 누르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원가 진단 업무를 해주고, 페이지 5를 누르면 원가 계산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안내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6을 누르면 이제 원가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페이지 7을 누르면 이런 그 원가 관리, 그래서 생산, 인사, 조직 진단,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통한 원가 진단, 제품별 원가 계산, 제품별 손익분기점 분석, 효율적 생산관리 진단, 지속적인 원가 경영 진단 업무, 총 6가지 업무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도 철저한 보안 유지와,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이제 그 자동으로 이니셜로 바꿔가지고 외부 유출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보안 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가 진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원가 진단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1일 무료 방문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뭐 이제 전화나 홈페이지 등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변경 등록이 있어요. 회사 변경 등록도 가능하고요. 자, 기초 등록 탭 누르겠습니다. 이제 회사 등록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이제 제품 등록이 되겠습니다. 제품 등록은 이제 먼저 대분류부터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분류 등록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중분류 등록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제품 등록이 세 번째입니다. 이 제품 등록이 소분류 등록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분류부터 시작을 해서 소분류 등록에 해당되는 제품 등록까지 같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이제 보시면은 대분류 코드는 101번부터 999번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자, 대분류는
전자제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중분류 등록을 해볼게요. 자, 중분류 등록을 할 때 바로 여기를 이제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클릭해도 되지만 바로 눈에 띄는 이 중분류 등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원하실 때에는 이 딜리트 여기 체크박스 클릭하시고 자료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중분류 등록 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중분류 코드도 마찬가지로 101번부터 999번까지 가능합니다. 그 중분류 코드 입력하시고 중분류명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해당 중분류가 대분류랑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분류 코드와 대분류명 입력하실 때 팝업 창, 즉 대화 상자 창이 뜨는 것을 보시게 될 거고요. 방금 그 등록한 대분류 코드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중분류 코드 101번. 중분류명은 가전제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분류, 자, 키보드에 있는 아래 방향 키 또는 마우스 바로 컨택을 하셔서 2번 클릭하시면 돼요. 또는 엔터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분류가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엔터. 그러면 중분류 코드와 대분류 코드가 같이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소분류 등록인 제품 등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제품 등록, 소분류 등록에 해당되는 제품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클릭하셔도 돼요. 바로 눈에 띄는 여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품 코드 있는 데를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단에 또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폰목 코드는 101번부터 999번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자, 제품 코드 10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품 폰명 냉장고, 그 다음에 규격 650, 그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10키를 누르고 상단에 있는 별표 누르면 됩니다. 그 별표가 뜨죠. 곱하기가 되는데, 자, 800, 또 Shif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위에 별표, 그 다음에 1900. 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생산 기준량도 생략해도 되고요. 여기 판매 단가도 여기서 생략해도 됩니다. 자, 엔터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이 냉장고의 대분류는 전자제품이죠. 자, 아래 방향키 누르고 또는 마우스로 클릭해도 됩니다. 자, 시커멓게 이렇게 검은 줄이 생기면 엔터, 또 엔터 누르면 중분류 등록하라고 나오고요. 자, 아래 방향키 누르셔서 이제 새까맣게 변하면 이제 바로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또 엔터 누르면 제품 폰목 코드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등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품 폰목 코드, 냉장고, 그 다음에 규격, 네,
이렇게 나오고 대분류명 나오죠. 그 다음에 중분류 코드와 중분류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총 4개 제품 중 하나를 입력을 했죠. 이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속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02번 TV. 자, 규격. 자, 대분류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중분류 연결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방금 입력한 거가 위로 올라옵니다. TV 102번. 자, 이제 세 번째 제품 103번 컴퓨터. 그 다음에 104번 스마트폰. 자, 이렇게 제품 등록이 다 모두 끝났어요. 이제 여기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등록했던 중분류 등록창을 닫기 위해서 작업 종료. 그 다음에 대분류 등록도 작업 종료. 자, 이번에 이제 계정 과목 등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계정 등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정 등록. 그래서 여기서 계정 과목 등록에는 원가의 추적 가능성 여부, 그리고 간접 원가일 경우에는 배부 기준 등록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행태별 분류, 이렇게 각각 할 수가 있어요. 자, 계정 등록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계정 등록 창이 나오면 여기 계정 코드, 계정 과목명, 그 다음에 항목 분류, 콤보 박스가 있죠. 추적 분류, 그 다음에 행태 분류, 그 다음에 배부 기준, 이렇게 각각 선택하시면 여기 등록된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 반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정 코드,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마다 요 등록 안내 창에 요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코드 100번, 그 다음에 원재료비, 자, 제조 원가 해당되면 이게 제조 원가, 그 다음에 직접 원가에 해당되면 직접 원가, 그리고 재료비는 변동 원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추적 분류가 이제 직접 원가가 되면은요, 요 배부 기준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직접 원가는 배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배부 기준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계정 과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엔터. 그럼 이제 등록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급여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급여도 제조 원가죠. 자, 그 다음에 제조 부문 간접 원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추적 분류에서요. 자, 행태 분류는 고정성이다 라고 하면 고정 원가. 배부 기준이 이제 활성화가 되죠. 자, 배부 기준을 일단은 생산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렇게 간접 원가가 되면은 이 배부 기준이 활성화가 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콤보 박스가 열리게 됩니다. 자, 생산량 선택하고 엔터. 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방금 입력한 거가 맨 위에 올라오죠. 네, 그 다음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102번 복리후생비. 자, 이번에도 제조원가. 자, 그 다음에 제조부문 간접원가. 그리고 고정원가. 생산량 기준. 그 다음에 103번 외주가공비. 그리고 제조원가. 그 다음에 제조부문 간접원가. 그리고 외주가공비는 변동원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배부기준도 생산량. 그 다음에 지급임차료. 제조원가. 자, 이번엔 보조 부분에 해당되는 간접원가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원가. 그 다음에 배부기준 생산량. 네, 이렇게 다 했습니다. 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도 입력 가능해요. 그리고 이자비용도 입력 가능합니다. 영업의 비용. 자, 이자비용까지도 가능하게 한 이유는 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해서 이 제품 판매로 이자 비용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자 보상 배수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그 자세한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제가 동영상 강의 업로드하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모두 다 끝나면 이 메뉴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메뉴 가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품별 배부 기준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배부 기준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기 원가 입력 탭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배부 기준 입력 보이죠? 배부 기준 입력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원가 입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배부 기준 입력 끝나고 그 다음에 원가 입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별로 배부 기준을 입력할 거냐, 공정별로 배부 기준을 입력할 거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각각 그 개별 제품별로 바로 손익분기점을 분석하겠다라고 할 때는 요 제품별 배부 기준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공정별로 프로세스를 거쳐서 연속 대량 생산을 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즉 연속이죠. 소품종 연속 대량 생산일 때에는 요 공정별 배부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품종이죠. 다품종 소량 생산일 때, 그러면 이제 제품별 배부 기준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다품종인데 그 손익분기점을 바로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제품별 배부 기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품별 배부 기준 입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연도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월 나오죠. 이 제품별 배부 기준이라는 것이 그 여기 보시면은 총 10가지 배부 기준이 나옵니다. 생산량, 그 다음에 종업원수 기준, 그 다음에 노동시간, 그 다음에 판가. 여기 판가는 그 단위당 판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 가동 시간, 가스 사용량, 전력 사용량, 면적, 이렇게 있죠. 그 면적 기준. 그래서 생산량 기준, 종업원수 기준, 노동시간 기준, 판가 기준, 기계 가동 시간 기준, 가스 사용량 기준, 전력 사용량 기준, 면적 기준 등등 이런 그 8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위당 판가는 여기 이제 생산량을 입력하시면 단위당 판가의 생산량을 곱해서 그 제품별 매출액 기준 배부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담 능력 기준 배분이 되죠. 뭐 배분해도 되고 배부라고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량 기준으로 또 종업원수 기준으로 또 종업원의 노동시간 기준으로 또는 기계 가동 시간 기준으로 또 가스 사용량, 전력 사용량, 이게 이른바 이제 수혜 기준이 되죠. 그리고 여기 노동시간 3번과 5번 있죠. 요게 작업시간 기준이죠. 그 다음에 여기 8가지에서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재료비.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재료비 기준이 이제 직접 재료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농업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재료비 기준이 9번째, 직접 재료비 기준,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기준이 10번째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요 배부 기준 입력에서 요 9번째와 10번째가 생략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나중에 별도로 자동 집계됩니다. 그래서 원가 입력을 하실 때 자동 집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9번째와 10번째 배부 기준은 이 배부 기준 입력에서 생략된 겁니다. 나머지 8가지 기준은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과관계에 따라 나오는 기준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과 관계. 그래서 그 가입법에는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이렇게 기준이 있죠. 그 다음에 시간법에는 노동 작업시간 또는 노무 작업시간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기계 작업시간, 그리고 이제 부담 능력 기준, 제품별 매출액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수혜 기준에 해당되는 가스 사용량, 전력 사용량 등등. 그 다음에 면적, 건물 감가상각비나 또는 건물 임차료 등 배부 기준에 사용할 면적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각각 계정별로 이런 인과관계를 매칭해서 이제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계정 과목 등록에서 배부 기준 입력한 값대로 자동 배분이 됩니다. 제품별로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연도 입력해 주시고 월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연도월이 입력이 되면은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이 제품 코드는 팝업 창, 즉 대화 상자 창이 뜨게 됩니다. 대화 상자 창이 뜨면 해당 제품별로 선택을 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별로 대분류, 중분류 이건 이제 자동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8가지 기준 각각 등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자료 나와 있는 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2025년 02. 자, 그럼 연도와 월이 자동으로 나오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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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자, 아래 방향 키 눌러서 냉장고. 냉장고는 생산량이 100대. 단위당 판가는 120만원. 또 엔터 누르면 됩니다. 자, TV 생산량이 600, 단위당 판가 100만원. 자, 이번엔 컴퓨터 생산량 150, 단위당 판가 150만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생산량 300, 단위당 판가 120만원. 네, 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등록이 다 끝나면 이제 여기 작업 종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원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도와 월을 입력해 주시면 되죠. 해당 월에 대한 배부 기준을 입력을 했으니까 해당 월에 대한 재적용비 입력 그리고 기간 비용 입력을 할 겁니다.
자, 해당 연도 월, 그때 2월로 입력을 했죠. 그래서 2월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여기 기간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손익계산서 비용을 얘기합니다. 자, 이 비용은 이제 발생주의를 따르죠. 그래서 발생된 것은 이제 단기 비용으로 인식이 되죠. 그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판매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요소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의 비용 중 이자 비용도 입력 가능해요. 그래서 제품별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판매비, 일반관리비 요소. 보통은 이제 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도 일반적 영업비용이죠. 영업비용에 해당되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업의 비용 중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대표적인 이제 고정비죠.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계정 과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연도와 해당 월에 대해서 이제 입력이 되는데요. 여기 계정 코드와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 계정 코드, 계정 과목이 있는데 여기 계정 과목에 숫자 1번을 입력을 해주시면 팝업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 대화 상자 창이 뜨는데 이 계정 과목 대화 상자에 있는 계정 코드, 계정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선택하시면 자동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배부 기준까지 다 자동 등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입력하시고 나서 이 차트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계정별 막대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연도부터 입력을 해 볼게요. 자, 2025년 엔터 02. 자, 계정 과목 1번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죠. 자, 원재료비 선택. 그러면 추적 분류와 행태 분류 자동으로 나오고요. 자, 원재료비 금액 6,50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 원재료비가 뭐에 대한 그 재료비, 어디에 투입된 재료비냐? 자, 냉장고면 냉장고 선택하시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또 엔터. 계정 과목의 1번 엔터. 두 번째 원재료비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원재료비 금액은 3억 1천만 원. 자, TV에 투입된 원재료비다. 엔터. 그 다음에 또 계정 과목의 1번 세 번째 원재료비. 컴퓨터에 투입된 원재료비다. 엔터. 그 다음에 또 계정 과목의 1번 네 번째 원재료비 2억 원. 스마트폰에 투입된 원재료비다. 그러면 엔터. 네, 원재료비 모두 4건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급여 입력해 보겠습니다.
급여 제조부문의 간접원가, 그 다음에 고정원가에 해당되고 배부기준 생산량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계정 과목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자동 등록되는 것이죠. 자, 금액은 3억 원. 엔터. 네, 간접 원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 배분될 거예요. 그래서 제품 선택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 자, 계정 과목이 1번. 엔터. 복리후생비를 선택합니다. 네, 제조부문 간접원가가 되고 고정원가 생산량 배부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또 계정 과목이 1번 외주가공비. 네, 제조원가이고 제조부문의 간접원가, 그 다음에 행태분류는 변동원가, 배부기준 생산량. 자, 외주가공비는 1,600만 원. 자, 계정 과목이 1번. 자, 이번엔 지급 임차료 하겠습니다. 네, 면적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네, 처음에 등록할 때 생산량이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자동 등록되었습니다. 자, 3천만 원. 엔터. 자, 보조부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보조부문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보조부문 등록을 해야 되죠. 자, 기초등록 탭에 가시면 여기 보조부문 나옵니다. 자, 보조부문 100번 생산관리부. 엔터. 그 다음에 200번 자재관리부. 엔터. 코드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작업 종료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가 입력에 가셔서 여기 원가 입력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보조부문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 종료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예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다시 원가 입력 들어갑니다. 25년 2월. 자, 지급 임차료 입력된 것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자동으로 나오고요.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기 생산관리부.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1번 지급 임차료 4천만 원. 자재관리부. 자, 여기 차트 보기 누르면 네, 지급 임차료가 이제 금액이 추가 입력되면서 막대 그래프가 좀 더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작업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에 반영되었다고 뜰 거예요. 네, 해당 연도 월에 대한 자료들은 제품별 배부 기준 및 원가 계산에 반영되고요. 제품별 손익분기점 분석, BEP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품별 배부 기준 검색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고 나오죠. 자, 예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 창에서처럼 제품별 배부 기준 및 원가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네,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배부 기준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순서를 알려드리면
자, 배부 기준 입력하고 그다음에 원가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세 번째로 배부 기준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방금 이제 2025년 2월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25년 그 다음에 02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분류 코드 검색해 주시면 요 대분류명 자동으로 뜹니다. 그 다음에 중분류 코드 검색해 주시면 중분류명 자동으로 뜨고요. 제품 코드 검색해 주시면 제품명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제품.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생산량 기준으로만 했죠. 그래서 생산량 기준에 대한 집계 차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차트가 나옵니다. 각각 배부 기준별 집계 차트를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연도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2월로 했었죠. 자, 냉장고부터 스마트폰까지 그럼 방금 전에 입력한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빨갛게 글씨가 하나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생산량은 1150, 그 다음에 단위당 총 판매가액, 요거 합계 금액이죠. 단위당 판가, 합계 금액. 그 다음에 여기 생산량, 합계 수량이 이제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빨갛게 글씨가 나와요. 생산량을 배부 기준으로 입력한 계정 과목이 있다. 그 얘기는 이 생산량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되었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쵸? 그러면은 여기 배부 기준 입력 누락 여부 확인 버튼이 있어요. 이것을 클릭을 할 때 이 빨간 글씨가 사라진다면은 제대로 입력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자, 원가 입력 탭으로 가가지고 여기 원가 입력에서 이제 여기 그 원가 입력을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다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검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네, 배부 기준 입력 누락 여부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사라졌죠? 네, 그럼 제대로 원가 입력이 된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작업 종료. 자, 여기 작업 종료 누르셔도 되고요. 제품별 배부 기준 입력 반영 누르셔도 됩니다. 네, 작업 종료 누르는 게 더 편해요. 네. 네, 그러면 해당 연도 월에 대한 자료들을 제품별 원가 계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네, 예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제품별 원가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확인 누릅니다. 네, 사라지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원가 관리 탭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가 관리 탭 들어가시면 제품별, 즉 소분류 해당되는 제품별 BEP 분석 할 수 있고
또 대분류별로, 대분류가 여러 가지면 대분류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분류별로도 손익분기점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제품별 BP로 들어갈게요. 자, 노트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의 모습이 데스크탑과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상도를 높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노트북 해상도를 좀 높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25년 2월부터 2월까지 대분류, 그 다음에 중분류, 그 다음에 냉장고부터 스마트폰까지 엔터. 그러면 해당 기간에 대한 제품별 손익분기점 개선 내역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해당 기간 반영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입력이 되고 바로 엔터 눌러주시면 손익분기점 불러오기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기간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프로그레스 바가 뜨고요. 좀 기다리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제품들을 각각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제품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제품별로 이렇게 각각 손익분기점 포지셔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익분기점 진단, 매트릭스 진단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자동 텍스트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볼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다 나와요. 그리고 점수도 손익분기점 진단에 따른 점수, 매트릭스 진단에 따른 점수 두 개를 이제 평점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은요, 픽스드 코스트, 이제 오버 프로덕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정원가, 과다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정원가가 과다가 되면 여기 영업이익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총이익이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다 제품은 영업이익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Variable Cost of Product라고 되어 있는데 변동원가 과다에 해당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공원이익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고정원가 과다 제품은 규모 경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이 고정비가 희석되니까 영업이익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Economic Production of Scale이라고 되어 있죠. 규모 경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고정원가 과다 제품은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죠. 생산량을 높이면 됩니다. 근데 변동원가 과다로 인한 공원이익 한계점에 도달한 제품은 단위당 판가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자, 타겟 넷 프로필 어테이너블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목표 설정을 통해서 목표 이익을 이제 내 마음대로 목표 이익을 정해서 제품을 이제 출하할 수 있는 출하 가능한 제품이 되는데요. 이 제품군들이 다 여기에 있다면은 현재 그 생산량이 적더라도 충분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원가 과다 제품도 단위당 판가 인상을 하면은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판가만 인상이 가능하다면. 근데 이제 판가 인상이 어렵다면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판매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생산량을 높이더라도 충분히 판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가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 원가를 줄이든지 또는 고정 원가를 줄이든지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그 관점에서 손익분기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생산량을 높일 것이냐 또는 판가를 높일 것이냐 또는 변동 원가를 줄일 것이냐 또는 고정 원가를 줄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공원이익을 개선시킬 거냐 아니면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거냐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자, 해당 기간에 대한 제품별 손익분기점 진단 자료들을 불러오시겠습니까? 네, 얘 누르면 자, 여기에서 생산량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조절, 등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위당 판가를 조정해서 등록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생산량을 변화시켜주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런 총이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단위당 판가를 조절하게 되면 이 변동 원가율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생산량만 움직이면 변동 원가율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고요. 변동 원가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 변동 원가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변동 원가율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변동 원가는 생산량에 따라 우상향하는 성질을 보여주죠. 그래서 변동 원가는 항상 선형이다. 네. 이런 관점에서 손익분기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다 총이익이 나오고 있어서요. 특별히 손익분기점 시뮬레이션 할 게 없네요. 자, 손익분기점 진단 및 매트릭스 진단 반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매트릭스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좀 기다리시면 이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바로 안 나오면은 여기 매트릭스 다이노시스를 클릭하시면 이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생산량, 납품가격, 변동원가, 공원이익, 고정원가, 총이익, 손익분기점 매출액별로
막대 그래프들이 각각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출력할 수 있는데요. 제품별로 뭐 1000개, 10,000개가 넘는다 하더라도 그 종류, 가지수에 관계없이 모두 출력이 됩니다. 자, 제품별 손익분기점 및 매트릭스 진단 보고서 보기. 네. 그러면 이 화면을 통째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텍스트로만 보고 싶다면 여기 명세서를 보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프린터 출력은 바로 출력이 됩니다. 바로 내 컴퓨터로 연결된 프린터기로 바로 출력이 가능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제품별 손익분기점 및 매트릭스 진단 보고서 보기를 바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고 조금 기다리시면 출력 화면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여기 로그인 되는 시간이 로딩 되는 시간이 조금 달라요. 자, 큰 화면 보기.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아래쪽 이동 버튼 키가 있으세요.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화면으로 출력 화면을 볼 수가 있으세요. 진단 내용과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별 손익분기점 및 매트릭스 진단 명세서 보기. 네, 여기를 클릭을 해 볼게요. 네,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고 나서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진단 내용들을 각각 제품별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 TV, 컴퓨터,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그래서 이제 점수 다 나오고요. 손익분기점 비율, 경영안전율, 그 공원이익률, 변동원가율, 고정원가율이 나오죠. 이 경영안전율이 바로 그 안전 한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분류, 중분류 다 나오고요. 자, 이제 작업 종료 누르겠습니다.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보겠습니다. 네, 제조원가 명세서도 연도부터 월,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검색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대분류, 중분류, 냉장고부터 스마트폰까지. 그 다음에 여기 해당 기간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고 좀 기다리시면은 이제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 제품에 대한 총 제조원가 명세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전체 대분류, 중분류, 그 냉장고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전체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그 총괄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냉장고, TV 등의 원가가 이제 배분된 내역들이 나오죠.
여기 그 금액들은 다 배부된 금액들이에요. 보조 부분에서 배부된 금액들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제품으로 보고 싶다. 냉장고에 대해서, 자, 여기 냉장고에 대해서만 제조원가를 보고 싶다면, 네, 작업 종료 누르고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 자, 냉장고만 선택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기간 반영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 대해서만 네, 보실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냉장고에 대해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이 냉장고에 대한 개별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에 대한 당월 총 제조원가가 나오고 급여, 복류생비, 외주가공비, 원재료비, 지급 임차료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계정별로 나옵니다. 그리고 원재료비, 직접 원재료비죠. 나머지 원가들은 이제 이렇게 배분돼서 냉장고에 배분된 원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손익계산서도 볼 수가 있고요. 제품별로. 그 다음에 이 엑셀 연동 볼게요. 예, 그동안 입력했던 내역들을 엑셀로 내보내기가 가능한데요. 여기 그냥 엑셀로 내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함수까지 같이 입력돼서 내보내집니다. 이 공식이 함수로 입력돼서 내보내지기가 돼요. 그래서 엑셀 연동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해당 연도, 해당 월 입력해 주시고 대분류, 중분류, 품목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 누르면 해당 검색에 대한 제품별 총원가 및 손익분기점 계산 내역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불러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원가 입력했던 내역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 엑셀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기다리시면 각각 그 제품별로 월 합계, 연도 합계가 각각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연도 합계, 월 합계로 한번 볼까요? 자, 월 합계. 자, 지금 요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 대한 월 합계.
그래서 각각 이렇게 개별 줄로 공원이 나오죠? 공식이. 각각 개별 줄로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인데 합계로 보면은 공원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 나오고요. 개별 줄로는 당연히 마이너스예요. 왜냐면은 이제 판가가 여기 한 줄에만 입력이 되니까 여기. 그래서 이제 결국 합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를 그 보기 틀고정으로 할게요. 틀고정 취소하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이 냉장고 월합계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여기 판가가 있으니까요. 여기 판매 가격, 여기 있죠? 예, 납품 가격.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판가에서 나온 거죠. 썸 프로덕트 함수가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나오고 손익분기점 매출의 비율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공식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함수로 인해서 각각 계산값이 나온 거구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엑셀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캠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그 네트워크로 연결이 또 가능하고요. 그 웹 서버가 있을 경우 웹에서도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엑셀 업로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직접 폼에 입력을 안 해도 엑셀 업로드만으로도 그 원가를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제가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원가 자동 계산되는 거 그거를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강의 영상 녹화를 해서 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 베이직 기능만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도 추가 기능 요소들에 대해서도 또 강의 영상 업로드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해서 그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프로그램 이제 무료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그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이제 사용과 관련한 그 문의 사항이 있으면 그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 버전으로 올라가 있고요. 무료 버전의 사용 기간은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로 하더라도 뭐 그렇게 그 가격은 높지 않으니까 그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프로그램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세히 상담해서 또 안내해드리고 지도해드리겠습니다. 또 원격 지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원가 계산 또 컨설팅 진단 지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